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학습하기에 앞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조항에는 아동복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보호 심판 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은 왜 필요할까요? 예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끼고 타인과 신뢰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장 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며 학대가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 사회적 치료는 그 과정이 길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성장 후의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그리고 결혼부적응과 성문제 등은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며 이를 통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피해 아동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 아동 중 34.6%를 차지하는 피해 아동이 0세에서 6세였습니다. 피해자의 3분의 1가량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었습니다. 매일 27.5명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81.8%는 다름 아닌 엄마, 아빠, 즉 부모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이웃의 관심으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삶 속에는 가지고 싶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바로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으로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주체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차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 발견하기,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징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의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벌칙이 있을까요?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관련 벌칙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벌칙을 보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그리고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사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시는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국 최초로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입니다. 2015년 10월 6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 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제75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계 신고 의무자 신고 접수 비율을 보면 호주는 73%, 일본은 68%, 미국은 58%, 그리고 우리나라는 29%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체 신고 접수에서 신고 의무자가 차지하는 신고 비율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 의무자의 더욱 활발한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절차를 살펴볼까요? 우선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그리고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응급 상황 시, 즉 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가 우선임을 기억하시고 아동학대로 112로 신고합니다. 현장 조사 및 사례 개입에 협조해 주시고 사후 지원 및 서비스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사법 처리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력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친부에게 성학대를 당한 아동을 상담하던 중 아동이 불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아동과 친분이 있는 학원교사 A씨에게 진술 조력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동을 달래주면서 아동의 잘못이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안심시켰으며
이후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사실을 진술하여 해당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어 친부가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반드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징후입니다.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태,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의 화상 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그리고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신체적 징후들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신체 학대를 받은 아이는 우선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합니다.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내기도 하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하고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합니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견된 사례입니다. 의사 A씨는 의식을 잃고 이송된 B군을 진찰하던 중 골절을 발견하고 B군의 부모에게 골절 원인을 물었으나 B군의 부모는 당황하며 B군이 혼자 놀다 넘어져 골절이 생긴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의사 A씨는 B군의 골절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전에도 동일 부위의 골절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또한 골절 상태도 단순히 넘어져 생긴 것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로 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의사 덕분에 아이는 더 큰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서학대는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우울,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하는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가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은 귀가를 거부하고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신체 발달이 저하됩니다. 행동적 징후로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으며 반사회적 또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행동장애, 놀이장애와 같은 신경성 기질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와 같은 정신신경성 반응,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그리고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정서학대를 발견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등교 거부, 돌발 행동 등 정신건강이 의심된다며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은 B군을 상담하는 중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습니다. B군의 부모는 평소 B군에게 인격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사용해왔고 B군과 동생을 비교하며 가족 내에서 따돌렸다고 하였으며 또한 가정 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장롱 안에서 몇 시간씩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옷을 다 벗겨서 밖으로 쫓아내고 몇 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일반적인 훈육을 벗어난 아동학대로 생각되어 아동학대 신고 전화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아이는 더 큰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학대 발견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대에 맞지 않은 성지식과 성놀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며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이며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를 표현합니다. 성학대를 당한 아동을 마주할 시 대처 요령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학대를 당한 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징후가 발생합니다. 신체적 지표에는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과 임신이 있으며 생식기의 증거에는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어지거나 손실된 천여막, 질의 홍진,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배뇨곤란, 요도염, 그리고 생식기의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항문의 징후에는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변비,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혀져 있고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이 좁아져 있으며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대변에서 혈액이 나옵니다. 구강의 징후에는 입천장이 손상되고 인두 임질이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는 성적 행동지표와 비성적인 행동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적 행동지표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그리고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비성적인 행동지표에는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 장애, 혼자 남아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입니다. 주로 남자 아동의 경우에는 방화나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을 보이며 비행,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그리고 자살 시도와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입니다. 이외에 비성적인 행동 지표들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성학대를 발견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온 여아 B를 진료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진료 전 아동의 부모는 목욕 도중 손이 미끄러져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간 적이 있고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노는 것을 좋아해 상처가 발생했다며 진료 사유를 말했으나 A씨는 진료 중 아동의 질 내에 상처가 깊고 질과 항문에 성학대가 의심되는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아동에게 상처가 발행한 원인을 물었으나 아동은 대답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만 지었고 이에 A씨는 아동학대로 생각되어 아동학대 신고 전화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아이는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을 발견할 수 있는 징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며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으며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임에 놓인 아동의 징후는 신체적인 징후와 행동적인 징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성장 장애를 보이며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입니다.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칩니다. 그리고 비행 또는 도벽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며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그리고 잦은 결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임 발견 사례입니다. 소방서 구급대원 A씨는 3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남편이 휘두른 칼에 복부에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구조를 위해 집에 들어간 순간 방 안에 악취가 진동했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 봉지가 널려 있었으며 바퀴벌레 등 벌레를 목격했습니다. A씨는 응급조치를 한 후 자녀로 보이는 B군과 C군의 지저분한 옷과
이 아동들이 또래보다 마르고 왜소한 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A씨는 퇴근한 이후 아동들이 추운 날씨에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집안에 쓰레기 등이 가득 찬 점이 마음에 걸려 아동학대 신고 전화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되면 신고하는 문화입니다. 성인들이 방관자가 아닌 수호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들은 학대 아동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시간 아동학대는 신고전화 112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야 하며 특히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진술에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해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 보장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등의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경우 수사기관 혹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말하거나 언론에 누설하는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가장 큰 두려움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망 안에서 보호가 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교사가 먼저 해주길 기대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는 제2조 제4호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중상의 경우 제2조 제4호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상습범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감옥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명시하였는데 제1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